수원과 비교한다면 수원이 어려워요. 개인적으로는 수원이 어렵습니다. 수투도 어려워요. 하지만 수원도 어려워요. 근데 수원하고 수투랑 어려운 포인트가 다른 게 수원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곳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가 어렵다, 어떤 단어이 어렵다 라는 것이 조금 정해져 있고 수투는 전반적으로 전부 다 어려워요. 왜? 함수 할 거야, 함수. 결국에는 함수를 할 거거든.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당연히 어렵고요.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번엔 자세하게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 건데 수투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선생님 언제는 수원은 눈에 보였나요?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 덧셈 뺄셈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수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덧셈 뺄셈보다는 어떠한 개념이라는 극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우는 거고 오늘 배울 건데 극한이라는 개념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어. 그래서 가까워지는 중입니다. 멀어지는 중입니다. 라는 극한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거고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오케이? 자, 우리는 수토라는 것은요 함수를 다루게 될 거다. 그래서 단원을 한번 봐보자. 수토의 단원을 한번 봐볼까? 어떤 단원들이 있는지. 자, 수토라는 것은요 자, 크게 보면 세 가지밖에 없네요. 세 가지밖에 없고 첫 번째 함수에 벌써부터 함수가 나오네. 함수. 함수라는 녀석이 극한이라는 거고 그리고 연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함수의 극한, 오늘 배우게 될 함수의 극한이고요. 극한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가까워집니다. 혹은 멀어집니다. 조금 더 쉽게 용어로 말한다면 이따가 배우게 될 수렴이라는 개념과 발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렴과 발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오늘 수업 시간에 무조건 하나 알아야 되는 내용을 말할 거야. 그래서 그거 하나를 조금 설명할 겁니다. 자, 연속이라는 것이 있네요. 함수의 연속. 말 그대로 연속이야. 함수의 생김새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봤지만은 어떠한 점에 대해서 함수가 연결되지 않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가 연결된다는 내용을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식으로 표현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알아보는 함수의 연속을 한번 해볼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두 개는 기초적인 함수라는 것을 그리거나 함수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 기초적인 개념들을 배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들 뭐 하냐? 수투는요 다른 이름이 있어요. 바로 미분과 적분, 미적분입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미분이라는 개념, 아주 기본적인 적분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고 둘 중에 당연히 미분이 좀 어렵습니다. 선생님, 적분이 어렵지 않아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수투에서만큼은 적분이 좀 더 쉬워요. 오케이? 어려운 적분은 나중에 미적분이라는 거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럼 미분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우리가 방금 배웠던 극한을 이용해서 미분을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분이란 거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이 미분이란 것이 무엇이고 미분한 함수, 미분해 놓은 함수의 이름을 도함수라고 부르거든요. 그 도함수는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도함수를 활용한다면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좀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고등수학 3에서 배웠었던 나머지 정리라는 것이 있었거든. 거기에서도 미분이 쓰여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개념들은 미분의 개념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우리가 만드는 핸드폰, 우리가 만들지 않지? 우리가 쓰는 핸드폰도 당연히 미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미분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분의 반대라고 하죠. 미분의 반대, 적분. 네, 미분의 반대 개념이고요. 미분한 것을 거꾸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적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워요.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곱셈 공식 배웠죠? 그걸 바탕으로 인수분해를 합니다. 뭐가 더 어렵죠? 인수분해가 더 어렵죠? 그렇죠? 반대되는 개념이 좀 어렵지. 그래서 마찬가지 적분 좀 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은 수투에서만큼은 미적분이 아니라 수투에서만큼은 그 적분하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공식이. 그래서 적분은 쉽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적분이라는 걸 배울 때 선생님이 여기 있는 적분 말고도 다른 적분도 조금 더 알려줄 거예요.
부분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미적분 하기 전에 기초적인 개념, 수렴이라는 것과 발산, 즉 멀어진다와 가까워진다를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간단해요. 수렴과 발산 중에서 방금 말했던 수렴은, 먼저 수렴부터 한번 볼 건데, 수렴은 가까워진다예요.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수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까워지긴 하는데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라는 거야. 자, 함수죠. 근데 앞에 보면 함수야. 함수라는 것이 있고, 함수라는 것은 큰일 났네. 마이크를 안 차고 있었어요. 소리가 입력이 됐을려나 모르겠다. 자, 함수라는 것은 소리가 안 들어갔으면 큰일 났네. 자, 함수는 뭐예요? 함수가 뭐지? 우리 고등수학 하나도 배웠죠? 간단하게 말하면 뭐야? x값 하나당 y값이 하나 대응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 부릅니다. 그렇죠? 즉 x하고 y가 있는 것을 x값에 따라서 y값이 정해지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x값 따로 y값 따로 있어요. x값에 따라서 y값이 어떻게 됐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다라는 거야. 즉 x좌표뿐만 아니라 y좌표도 같이 구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함수 x가 a로 봐봐. 여기 보시면 특이한 표현이 있죠. x가 a 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네요. 이 표현은 무엇이냐? x가 얘도 수렴이야. a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가까워지는 개념은 뭐야? 가까워지는 개념은 수렴이죠. x가 a로 수렴할 때라는 거야. 아, x가 a로 수렴할 때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쓰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수렴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 놈이에요. x의 값이 a가 아니에요. a는 아니야. a는 아니되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는 이것을 수렴이라 그래요. 포인트는 x는 a는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예를 들을게요. 여기 보시면 x니까 당연히 x축에서 봐야겠지. x축에서 a라는 좌표가 있습니다. 근데 점점 x축에서 a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점점 x축에서 a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x라는 좌표가 어떤 점이 있을 건데 그 점의 x좌표가 a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지. a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왜? 함수라고 했죠. 함수는 x값뿐만 아니라 y값도 존재하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에 x값에 따라서 여기, x값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잠시만요. 자,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볼까?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아까 말했지. 함수라는 개념은 요거 있죠, 요거. 요게 함수예요, 요게. 이 함수의 식을 만족시켜주는 x, y를 찍은 거. 이게 함수의 그래프였거든. 이 함수가 이 x값, 이 x값에 따른 y값, 이 x, y, 이 x, y, 이 x, y. 이 함수를 따라서 x가 a로 다가가고 있죠. 그때 x가 a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점들의 x좌표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함수는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맞나?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거야. y값 때. x값에 따른 y값, 즉 x, y는 이렇게 여기로 다가가고 있는 거야. 언제? x가 a일 때의 y값으로. 근데 수렴이라는 개념은 x는 a는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아니고 얘 바로 전는 보는 거야.
여기서 보시면 얘는 아니고요. 얘 바로 1000. 얘 바로 1000. 근데 그거는 확인할 수는 없어요. 왜? 무수히 많거든. 그쵸? 지금 선생님이 조금 그었지만 좀 더 가깝게 그릴 수 있겠지. 좀 더 가깝게 그릴 수 있을 것이고 실수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워지는 중입니다 라는 상태를 표시하는 거지 어떤 값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요, 만약 지금 보니까 x는 a를 기준으로 왼쪽뿐만 아니라 오른쪽도 있죠. 오른쪽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자, 여기서 여기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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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들이 각각 x는 a 쪽으로 다가감에 따라 지금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다가가고 있네요. 맞나? 이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다가갈 때 L이라는 값으로 다가가고 있고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도 똑같이 L로 다가가고 있네요. 그러면 사실 L로 가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럼 여기서 쓸 때 X가 A로 감에 따라서 X가 A로 수렴하면 Y 값이죠. 그치? Y 값이라 하지 않고 함수니까 fx라고 부를게요. y는 fx 똑같은 표현이야. fx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L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해요. 자, x값이 수렴함에 따라서 y값도 수렴하고 있네요. 근데 보통 함수의 수렴과 발산은 y값을 물어봐요. x값을 물어보진 않아. 함수, y는 fx죠. 방금 뭐라 그랬어? y는 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y값이 다가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는 수렴이다 라고 해요. 함수의 수렴이에요. 이해가 갔을까? 자, 이것을 수렴이라는 개념이라고 해요. 눈에 잘 안 보이고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수렴이라고 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 자, L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fx는 L에 수렴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한글로 쓰니까 별로 안 예쁘네. 기호를 써야겠죠. 이때 이 L의 값을 함수 fx의 a에서 a로 가는 게 아니라 a 쪽에서의 극한값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요 녀석을 이거를 이 표현이 있죠. 요 녀석을 어떻게 표현한다? x는 a에서 극한값이 함수의 극한값이 L이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마찬가지 또 안 예쁘죠? 한글로 쓰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모를 거니까. 그래서 기호를 쓰게 됩니다. 극한값은 어떻게 쓰냐? 자, 처음에는 정석대로 적을게요. 극한의 개념, 영어로 리미트라고 하겠죠. x가 a로 갈 때 누가? fx가 이렇게 표현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라고 읽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 l이라는 값으로 수렴합니다. 근데 하나 물어보자. 자, 요 녀석에 대해서. 자, 얘는 수렴을 말하죠. 수렴이에요. 수렴은 함수값과는 다릅니다. 개념이. 왜? A가 아니라 했잖아. 극한이라는 것은 A는 아니거든. 일단 A는 아니지만 A의 일 때는 뭐라 불러?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근데 극한에서는 극한값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함수값이 L입니다 라고 표현하면 틀린 거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즉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L이라는 거예요. 이해 갔을까? 물론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수도 있긴 해요. 방금 보니까 어때요? 그래프에서 극한값은 L이죠. 근데 함수값도 x는 a에서의 함수값도 L이죠. 그러면 우리는 연속한다라 그래요. 이걸 연속이라 그래. 나중에 연결돼 있잖아. 그치? L로 다가가는데 L이래. 만나는 점에서도. 그럼 이건 연속이라 불러. 자, 아무튼 우리는 지금 극한의 개념만 하고 있고 선생님은 이거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쓸 거야 그냥.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씁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썼거든. 뭔가 멋있지 않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세요. 학교 시험지에 이렇게 쓰면 선생님 틀렸답니다. 물론 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렇게 써야 선생님 물어봐요. 물어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고요. 선생님 앞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수렴이라는 것은 이제 알았고, 선생님 수렴 말고 하나 더 있었죠. 극한의 개념에 대해서는. 발산, 멀어진다의 개념도 있어요. 자, 멀어지는 것은요, 극한이라는 것과 멀어지는 발산은, 수렴과 발산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한하다는 정해져 있지. 딱 정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무한하다는 뭐야? 정할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었죠. 비슷해요. 자, 비슷합니다. 그래서 발산. 잠시만요. 여기다.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냐? 무한이라는 개념을 썼죠. 여기 보시면 x의 값이 한없이 커지는 거 있죠. 커지는 거. 커지는 것을 우리는 기호 팔자를 뒤집어 놓은 무한대라고 합니다. 이 기호를 써서 표현하고, 반대로 그러면 갈수록 작아지는 것도 있겠지. 갈수록 작아지는 것은 어떻게 해?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래서 마이너스 음의 무한대 혹은 양의 무한대라고 합니다. 양의 무한대는 갈수록 커지는 개념. x축을 본다면 x축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개념을 말합니다.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말하겠지. 마찬가지 음의 무한대라는 것은 왼쪽으로 쭉 가는 개념을 우리는 음의 무한대라고 해요. 자, 아무튼 선생님은 지금 수렴, 함수의 수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수의 수렴. 오케이. 자,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보면 요 그래프 한번 봐보자. 마찬가지 그래프에서 한번 봐볼게요. 이 그래프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어디서 많이 봤어요? 유리함수에서 많이 봤죠? 유리함수. y는 x. 그냥 x분의 1이라고 할게요. y는 x분의 1. 자,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다음과 같이 x축과 y축이 점근선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지. 근데 여기는 이제 알파하고 베타로 지금 점근선이 되어 있는 것 뿐이네. 그래서 x분의 1은 아니고, 다만 점근선이, 여기서의 점근선이 y는 알파, 여기 점근선은 y는 베타다. 이것만 있었겠지. 오케이? 자,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아까는 x가 a로 수렴할 때를 봤다면 이번에는 x가 과연 무한대, 즉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면, x가 양의 무한대로 지금 발산한다를 다음과 같이 쓴 거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라고 합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럴 때 우리는 궁금한 게 뭐였었어? 당연히 x값도 궁금하겠지만 함수 y값이 좀 더 궁금하다 했잖아. 그 y값을 보는 거야. 그럼 봐봐. 이 점이죠. 당연히 함수라는 것은 이 함수 위에 점을 말합니다. 그럼 이 점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죠. 그럼 그때 y값을 보는 거야. 그때 y값은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x축 또는 y축에 찍으면 힘드니까 함수를 보면 되는 거야. 함수 그래프 자체가 x값에 따른 y값이에요. 그럼 이 함수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면 돼? 이 그래프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쭉 가요. 오른쪽으로 쭉 가는데 보니까 어때?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고 있죠. 자, 걔가 안 돼도 돼요. 극한이라는 것은 걔는 아니거든. 그럼 계속 갈수록 어디로 가까워져? 여기 붙진 않죠. 점근선이니까. 알파로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때 fx는 어디로?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로 가까워지고 있죠. 이 함수 또한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말합니다. x가 수렴할 때 y값이 수렴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x는 수렴하고 발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때 y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함수 그래프가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를 본다라는 거지. 마찬가지 이 녀석도 기호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극한값이 얼마? 극한값은 알파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근데 반대로 여기 보시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할 거야 이번에. 왼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 이 그래프를 따라서 왼쪽으로 계속 가면 베타로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면 이때는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그때 fx는 얼마? 베타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따로 적어주면 돼요. x값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렴하는 값은 달라질 수 있겠죠. 이해가 갔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렴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결국 그냥 뭘 보면 돼요? 그냥 그래프 보면 돼요. 제일 좋은 것은 그래프를 보는 거고,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다면,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혹은 내가 그릴 수만 있다면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는 것은 되게 쉬운 거지. 하지만 쉽지 않을 때도 있겠죠. 자, 이것을 수렴한다. 그러면 이거 반대가 뭘까? 반대라기보다는 이게 아닐 때를 발산한다 그래요. 발산이라는 개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자, 여기서 x가 a로 갈 때의 함수의 발산이라고 돼 있고, 발산의 종류가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를 한번 봐볼까? 마찬가지. 다음 쪽에서 그래프 한번 봐봅시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자, 마찬가지. x가 a로 다가갈 때, 자, 왼쪽에서 다가갑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단 함수에서 바로 보는 게 낫다 그랬지. 봐봐. 어때? 계속 올라가요. 선생님, a로 수렴하지 않아요? 깜짝아. 선생님, a로 수렴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a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y값을 봐야죠. y값을. 근데 y값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위로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는 개념이네요.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는, 자, 보시면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즉 무한대다라고 해요. 이해 갔을까? 무한대라고 합니다. 이거 무한대라는 개념이야. 근데 이게 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발산은요, 이 무한대로 가는 것만 발산한다고 하지 않고요. 발산이라는 개념은 수렴하지 않다를 발산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그래프를 예를 들어 한번 봐볼까? 예를 들어서 x값과 y값을 찍어봤더니, 자,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닌 것 뿐이야. 정의역은 정수예요. x가 정수일 때. 그때 각각들의 값이 당연히 이렇게 찍히겠죠, 그러면. 자, 봐봐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봐봐.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요거는 알파, 요거는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알파일까, 베타일까? 어쩔 때는 알파이겠지만 어쩔 때는 베타죠. 어쩔 때는 알파이고 어쩔 때는 베타겠지. 왔다 갔다 진동이라 그래요, 얘는. 발산 중에서도 얘는 진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발산은요, 계속 커진다 혹은 계속 작아진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반대로 수렴하지 않다예요. 수렴하지 않는 것을 전부 발산이라 불러요. 근데 그 발산의 종류 중에서도 계속 커지는 발산이 있다, 혹은 계속 작아지는 발산이 있다라는 거지. 계속 커지는 발산은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 계속 작아지는 것을 음의 무한대로의 발산이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이해했을까? 하지만 진동도 있다. 요 진동은요, 자주 나와요. 나중 가면. 요건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한번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책을 보시면, 다시 한번 책으로 가볼까? 책을 보시면, 자, x가 a로 갈 때 함수가 발산합니다. 아까 말했죠? x가 a로 갈 때 이렇게 일정하게 둘 다 가죠. 혹은 일정하게 둘 다 작아질 때, 이럴 때는 함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래요. 선생님이 방금 뭐라 했냐면 중요한 말 했다. 양쪽에서라는 말 했어요. 이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한쪽은 증가하는데 한쪽은 감소하잖아요. 마찬가지 발산이긴 한데 다른 것 뿐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것 뿐이에요. 이름을 좌극한, 우극한이라 불러요. 물론 x가 a로 가지 않고 x가 한쪽으로 계속 멀어지는 거 있죠. 이 개념에서는 당연히 좌극한, 우극한이 없습니다. 계속 멀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갔을까? x가 a로 다가갈 때만 a라는 값이 있을 걸 때 왼쪽에서 다가갑니다. 오른쪽에서 다가갑니다. 이 개념만 있다라는 거야. 자, 이거 이차함수 y는 x제곱이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 값은 계속 커지고 있죠?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해 갔을까? 이것을 함수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가까워지면 수렴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가까워지는 값이 일정하다면 그것을 극한값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지. 이해 갔을까? 멀어지는 것을 뭐라 불러요? 발산이라 하는 게 아니라 수렴하지 않는 것을 발산이라고 불러요. 자, 이것을 수렴과 발산이라고 합니다. 이해 갔을까? 자, 그래서 한번 문제 몇 개만 봐봅시다. 자, 지루할 거예요. 지루한데 재밌어요. 수렴과 발산. 멋있어. 이제 좀 수원에 비해서 연습장이 멋있어요. 이제부터는. 되게 멋있어질 거야. 자, 1번. 1번에서는 그래프 두 개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한번 해보자. 전체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필수 예제 1번.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이용하라 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겠지.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들. 다음 극한을 조사하세요. 라고 돼 있네. 자, 1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2. 자, 루트 x 플러스 2를 그릴 수 있어야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냥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그릴 수 있어야겠구만.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어떻게 그리냐? 우리가 모래함수 그렸었을 때 루트 안에가 0이 되는 x 값에 따라서 y 값을 생각하면 돼요. 걔를 시작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리고 밖에는 플러스 2고. 그러면 왼쪽 위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x가 마이너스니까 왼쪽. 요 근호 밖에가 플러스니까 위쪽. 좌우 위아래를 따진다 생각하면 돼.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프 잘 그렸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쭉 하고 갈 겁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에서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가 여기니까. 자, 그래프를 봐야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보니까 가까워지고 있고요. 가까워지고 있네요. 얼마로 가까워져요, 그러면? 보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 있죠? 루트 4. 루트 4로 가까워지고 있네. 다음과 같이 조금 일정하게 이렇게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함수값처럼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지. 뭐를? 극한값을.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다? 그럼 마이너스 2 그냥 대입하면 돼요. 이럴 때는. 그래프 봤었을 때 수렴하니까. 그래서 답은 2가 되겠고. 극한값은 2가 되겠고. 2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2로 수렴한다. 극한값은 2이다. 자, 두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조금 불편해.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아니나 플러스 3이네. x가 플러스 3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3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인데, 이거 그래프 배운 적 없어요. 그쵸? 배운 적이 없어. 좀 이상해. 그럼 어떻게 그리지? 근데 봐봐.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봤더니 분모가 0이 되는 x값은 없습니다. 숫자가. 분모가 0인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근데 분모가 그러면 0이 아닐 때, 즉 x가 3이 아닐 때를 가정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이 x-3 곱하기 x-1로 인수분해가 되고 x-3은 절대로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럼 결국 뭐야? 얘는 x-1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3에서 뻥 뚫려 있죠. 몰라. 왜? 없다니까, 함수값이. 그치? 함수값이 없고. 그 다음에 x-2. 3이 아닐 때는 x-1.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가 뻥 뚫려 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x가 3으로 갈 때 그럼 이제 그래프를 따라서 3으로 이동해야겠죠? 3으로 이동해요. 3으로 이동합니다. 수렴하죠. 그것도 얼마로? 여기서 비어있는데요? 관련 없어요. 왜? 함수의 수렴이라는 개념은 x가 3이 아니라 3이 가까워질 때니까. 3으로 갈 때 2로 가까워지고 있죠? 얘도 수렴해요. 얼마로? 얘로 수렴해요. 이해가 갔을까? 약간 계속해서 보니까 어때? 대입하고 있는 개념이지. 조금. 자, 3번. 3번도 한번 봐볼까? 3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프가 절대값이시죠? 절대값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항상. 자, y는 절대값 x분의 1의 그래프를 한번 먼저 그려볼 건데, 이 녀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x분의 1이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x분의 1이에요. 언제? x가 0보다 클 때,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맞나?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자, x가 0보다 클 때는요, x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고요. 맞나? 원래는 여기 그려지죠? 여기 그릴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 마이너스 x분의 1은 2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그림이 그려지는데 0보다 작을 때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오케이? 자, 이를 썼을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나는 절대값 x분의 1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네요. 발산임은 확실하고 발산 중에서도 그냥 발산이 아니라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알아볼 수가 있었다. 그래프 그리는 것은요, 기본적인 거고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래프를 그려고 그래프를 이제부터는 잘 안 그리긴 할 거야. 왜? 보니까 어때? 아까 이거 두 개 풀었었을 때. 극한값 구했었을 때 굳이 그래프 안 그리고 대입했었죠? 약간 한수값 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긴 할 겁니다. 오케이? 마찬가지 2번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뭐 x가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x가 멀어지는 거. 왼쪽으로 멀어집니다. 오른쪽으로 멀어질 때를 보는 거거든. 마찬가지. 하나만 해볼까? 하나만 해볼게요. 이거 하나만 봐보고 쉬었다 합시다. 요거 한번 해볼까? 3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를 한번 해보라. 그럼 요거는부터 그래프 그리면 된다 했고, 자, 안에가 0이 되는 x값, 그때의 y값을 보면 된다 그랬죠? 1,0. 그래서 1,0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1,0에서 시작을 할 것이고, 자, x의 개수가 음수죠? 왼쪽. 루트의 개수가 음수죠? 아래. 그래서 왼쪽 아래를 향하면 됩니다. 그래프가.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근데 하나 중요한 거. 이거 여기 점근선이 있습니까? 우리 함수 할 때 점근선 없죠? 점근선이 없다라는 것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내려가겠다라는 소리야. 자, 그래프를 봤었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 즉, 이 그래프를 따라서 왼쪽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내려가죠? 얼마?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 갔을까? 나중 가서는요, 이런 거 그래프 안 그리고 할 겁니다. 오케이? 자,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한번 또 봐봅시다. 잠기고. 자, 이어서 오늘 하이라이트죠. 선생님이 아까 말했잖아. 좀 중요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함수의 극한입니다. 함수라는 것은 y값만 있는 게 아니라 x값도 있고 x값만 있는 게 아니라 y값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자극한 극한이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먼저 아까 우리가 했었을 때 x가 a로 갈 때, x가 a로 수렴할 때 y값이 뭐 b로 수렴한다. 이거 수렴이라는 데 있죠. 근데 이 수렴은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렸었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라는 것이 b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의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볼 건데, 첫 번째. 자, 첫 번째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부를게요. 자, 두 번째 그래프를 한번 봐보면, 두 번째 그래프는 A를 기준으로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B1이고요. 여기에 Y값을 B2라고 부를게요. 오케이?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X가 A로 가는데, X가 A로 갈 때는 왼쪽에서 다가오는 것도 있겠지만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것도 있을 거다라고 말을 했거든. 그래서 여기다 표시하는 것보다는 그래프에서 바로 표시하는 게 낫다 그랬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바로 표시해주면 이 그래프가 A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A 쪽으로 다가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해갔을까? 또 마찬가지 반대로 오른쪽에서 A 쪽으로 다가간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갔을까요? 근데 왼쪽에서 다가가는 것과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것이 B로 일치하는 그림인 거고. 자, 근데 밑에 거를 보시면 밑에 거는 자, 왼쪽에서 마찬가지 다가갑니다. 근데 얘는 B1으로 가고 있죠. 하지만 오른쪽에서 다가가고 있는 것은 어디로 가고 있어? B1이 아닌 B2로 다가가고 있네요. 이처럼 다가가는 방향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자, 왼쪽에서 다가가는 이 그림. 자, 보시면 X가 A로 가죠. 근데 왼쪽이라는 것을 쓰고 싶은 거야. 근데 영어로 쓰면 레프트 라이트가 있겠지. 방금 영국식 발음 이해됐나? 자, 왼쪽 오른쪽 하면 되겠죠. 근데 아니 그 사람들만 미국 영어만 쓰는 게 아니잖아. 한국어로 하고 왼쪽이라고 했지. 여기다 왼쪽 이렇게. 근데 이게 하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수학에서의 왼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뭘까? 수학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정수라는 걸 배울 때 0을 기준으로 왼쪽이라 하고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라 해서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뭐라 부르냐? 좌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자, 선생님, 요 마이너스 q 앞에다 쓰면 안 돼요? 헷갈리잖아요. 마이너스 a랑 헷갈리거든. 그래서 방향을 나타낼 때는 숫자 뒤 혹은 문자 뒤에다 써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쓰면 될까? 요 오른쪽 거는 x가 a로 가는데 다가가는 방향을 본다 했죠.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다가가고 있죠. 그래서 플러스, 즉 얘는 우극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여기서도 x가 자 여기 밑에다 쓸게요. 여기선 x가 a로 가는 좌극한이죠. 자, 이 녀석 함수를 fx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이 함수에 극한값이 있겠죠. 지금 어디로 수렴해? B1으로 수렴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의 수렴하는 값은 B1이라 하고 얘를 뭐라 부르냐? 좌극한 값이라고 불러요. 극한값이 아니라 왼쪽 건 좌극한값이라 부릅니다. 그럼 요거 여기서 오른쪽 거, 즉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a의 우극한이죠. 그때 fx는 지금 b2로 가죠. 이때는 우극한값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그림에서는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b로 일치합니다. 즉 리미트 x가 a로 가는 좌극한 fx 이꼴 리미트 x가 a로 가는 우극한 fx가 b로 일치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b는 이름이 뭐냐? 이 b의 이름은 극한값이에요. 그리고 극한값이 b로 존재한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처럼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다르다면 극한값이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 수렴이 아닙니까? 아니요, 수렴은 해요. 각각 좌극한과 우극한에서는 수렴합니다. 하지만 x는 a에서는 수렴하지 않는다고 해요. 차이를 알겠나?
x는 a에서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x가 a로 가는 좌극한에서는 수렴해요. 우극한에서도 수렴합니다. 이해갔을까?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추가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자, 책에는 없지만 추가하고 싶은 거. 자, 이거 잠깐 지울게요. 자, 어떤 걸 추가하고 싶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함수가 x만 있거나 y만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x하고 y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 다음같이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같이 생겼어요. 나는 리미트 x가 a로 가는 좌극한에서의 fx가 b로 수렴하죠. 그리고 마찬가지 리미트 x가 a로 가는 우극한에서 fx도 그래프로 보면 알겠지만은 b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극한값이 있어요. 원래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조금 더 심화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는 거야. 아까도 말했죠. x값만 좌극한 우극한이 있는 게 아니라 y도 있어요, 사실은. 그럼 봐봐. 자, 이 녀석 좌극한부터 볼까? 자, x는 기준으로 이렇게 다가간 여기에서가 지금 왼쪽이잖아요. 근데 얘네들 봐봐. 자, 아래로 향합니까? 위로 향합니까? A 근처를 가서. 여기는 물론 위로 갑니다. 위로 가고 있긴 해. 근데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왜? 나는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가 궁금한 거거든. 그럼 A 근처를 보는 거야. 그러면 B로 가긴 가되 그때 Y값 찍어볼까? 자, 여기 찍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다가가고 있죠. 자, 양의 방향에서 다가온다가 플러스, 음의 방향에서 다가온다가 마이너스, 좌극한과 우극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사실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B로 가긴 가. B로 가죠. 근데 어디서 오고 있어? 방향이 위에서 오고 있죠. 위에서. 그러면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보통은 안 씁니다. 보통은 안 쓰는데 쓸 때가 있다는 소리겠지. 자, 마찬가지. 이 그래프 봐봐요. 자, x가 지금 좌극한이죠. 리미트 x가 a로 가는 좌극한에서 fx를 보는 거야. 마찬가지 b로 수렴하긴 해요. 하지만 어디에서 다가가고 있어요? 아래에서 다가가고 있죠. 밑에서 다가가고 있죠. 방향은 좌극한이에요. 이해 갔을까요? 이 차이를. 자, 위쪽에서 다가옵니다. 밑으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가가는 방향을 보는 거야. 위에서 온다, 아래에서 온다. 왼쪽에서 온다, 오른쪽에서 온다. 왜요? 선생님 반대로 썼네요. 미안합니다. 요거 반대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겠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렇지. 자, 이게 그러면 이제 방금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책에서 한번 봐볼까? x가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a보다 크면서, 즉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는 우극한이라고 다음같이 방향은 플러스를 붙여준다. 그리고 x의 값이 a보다 작으면서 왼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질 때는 다음같이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뒤에 있다가 앞에다 붙이면 큰일 납니다. 자, 우극한과 좌극한의 개념. 왼쪽에서 다가올 때는 우극한, 그리고 여기다 보시면은 어떻게? 리미트 x가 a로 가는 우극한에서 라고 표시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 리미트 x가 a로 가는 좌극한에서 라고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표현법은 대략 같다. 근데 우리는 좌극한, 우극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극한값이 언제 존재하냐? 극한값은 존재입니다. 자,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l, x는 a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존재한다. 일단은 존재해야겠죠. 극한이. 수렴해야 됩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이해 갔을까? 좌극한도 값도 있을 거고 우극한도 있을 거야. 좌극한은 발산해. 근데 우극한은 수렴해. 안 된다라는 거지. 왜? 극한값이 없으니까. 수렴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 좌극한도 수렴하고 우극한도 수렴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L로 동일해야 된다. 그러면 우린 뭐라 부른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한다. 반대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좌극한 우극한이 같을 것이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것이고 그것은 L로 같을 것이다. 어떤 값으로. 이해가 갔을까?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존재하면서 같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그래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외우는 걸 추천할게요. 선생님은 그림으로 외웠어요.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한다, 극한이 존재한다? 이 그림이구나. 아니다? 다른 거. 그 두 가지만 기억해 주면 되겠죠. 이해가 갔을까?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추가시켜서 요거 추가시킨 거. 자, 요거 영상에서 녹화가 되고 있죠? 녹화가 돼서 다시 한번 보길 바라고요. 반드시 잘 기억해 주길 바래요. 자, 한번 봐봅시다. 자, 필수예제 4번. 3번. 필수예제 3번을 보시면 자,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그래프를 활용하면서 한번 봐볼게요. 따로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해. 선생님은. 자, 1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에서 fx. 그리고 2번. 리미트 x가 4로 가는 좌극한 fx. 3번. 리미트 x가 1로 가는 fx. 4번. 리미트 x가 2로 가는 fx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봐볼까?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너무 좋지 않니? 원래는 막 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천천히 1번부터. 1번 흰색으로 할게요.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어디? 오른쪽.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마이너스 1에서 쫙 그어요. 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볼 거니까. 근데 나는 어디를 본다? 플러스 오른쪽을 볼 것이다. 그럼 오른쪽 함수, 이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함수 바로 옆에 걸 보면 될 것이고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면 되겠죠. 얼마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y값이 1로 다가가고 있죠. 간단하지? 자, 두 번째 빨간색 4로 갑니다. 마찬가지. 그럼 4에서 좌우 나눠줍니다. x는 4에서 좌우로 나눠주고 좌극한이죠. 왼쪽. 바로 왼쪽 그래프를 찾아주고 바로 왼쪽 그래프가 다가가고 있는 방향을 보면 돼요. 그럼 얼마? 3으로 다가가고 있죠. 이때 어디로 다가갑니다를 보면 된다는 거지. 이해했을까? 자, 세 번째 노란색. 자, x가 1로 가 지금은 좌극한 우극한이 없죠. 그러면 극한값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파악해야 된다는 거야. 좌극한, 우극한. 무조건. 좌극한과나 우극한 보면 돼요. 선생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문제 푸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할 줄 말이 없어요. 선생님이 해줄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좌극한 보고 우극한 봐라. 그거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해라. 자, 이를 기준으로 마찬가지 또 쫙 나눠주고. 나중에는 이런 거 안 그어도 되겠죠? 이를 기준으로 왼쪽 그래프. 자, 우극한이라 부르죠.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가는 좌극한에서 fx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하고 있죠. 하지만 리미트 x가 1로 가는 우극한에서 fx는 우극한이죠. 바로 오른쪽 그래프. 얼마? 1로 수렴하고 있어요. 두 개는 다릅니다.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황색 네 번째. 주황색 x가 2로 갈 때 그럼 마찬가지 2에서 쫙 그어주고 x를 쫙 그어주고 2에서 바로 오른쪽 바로 왼쪽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좌극한 fx 왼쪽 걸 먼저 봐보면 바로 왼쪽 그래프니까 이 녀석 얼마? 2로 다가가고 있죠. 얘는 2. 자, 여기서 하나 물어볼까요? 조금 자세하게 써볼까? 여기다 뭐라도 더 쓸 수 있을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자,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가 아니라 방향을 본다 했어요. 그렇지. 밑에서 위로 가고 있죠. 밑에서 가고 있어요. 다가가는 방향은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자, 리미트 x가 2로 가는 우극한에서 fx는 얼마예요? 다시 어디로 가고 있어?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2로 가고 있네요. 똑같이 이 좌극한이겠지 뭐. 근데 극한값이 존재할까? 아니죠. 자,
함수값과 극한값은 다른 개념이에요. 함수값은 3입니다. 함수값은 3이에요. 3에서 지금 동그라미 쳐있으니까. 극한은요, 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기만 하면 돼요. 선생님, 이것도 같아야 돼요. 이거는 달라도 돼요. 여기는 달라도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고 이거 플러스 상관이 없어요. 2로 지금 동일하죠? 존재해요. 2. 얘가 비어있다?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당연히 비어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애초에 관심이 없다. 애초에 관심이 없다. 극한에서는 그 함수값은 관심이 없어요. 이해하실까?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상에서 살펴보는 문제들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필수이제 4번. 마찬가지 극한값의 존재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극한을 조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지금은 그래프가 없어요. 네,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래프를 그려서 할 겁니다. 어지간한 문제들은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릴 수 없는 문제는 식으로 푸는 방식이 있겠죠. 자, 필수이제 1번부터 한번 보자. 자, 1번.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할 거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 거. 가우스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 별표 하나 쳐주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절대값 x-1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에서의 fx를 우리 절대값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단골이죠. 절대값과 가우스. 물론 가우스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요 말 x 요거는 요거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다. 이 말이 들어가면 보통 다 쓸 수 있어요. 아무튼 요거 절대값이죠. 하나만 기억할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 그냥 절대값 함수로 할게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는 풀이 방법이 정해진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서 a가 0 이상일 때 혹은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풀다. 나누어서 쓰자. 이것만 지키면 돼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0보다 크다 혹은 0보다 작다만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지. 자, 여기서는요, x가 1일 수는 없죠. 왜? x가 1이면 분모가 0이 되니까 분모가 0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등호가 안 들어가야겠지. 다만 아무튼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작으면 여기 안에 있는 값은 음수고 절대값 기호를 풀어주려면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음수에 따른 마이너스를 씌워야 되죠.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x 빼기 1 x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음수입니까 양수입니까? 밑에 거 분모 양수 음수 양수예요. 왜 양수예요 선생님? 마이너스 있는데요. x-1이 음수니까 음수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를 만든 거잖아요. 우리 지금 절대값 풀고 있는 거예요. 절대값의 결과는 무조건 양수예요. 마이너스가 있다 해서 양수가 음수다 양수다가 아니라 값을 봐야죠. 자, 근데 보통 어떻게 돼? 약분되죠 보니까. 어차피 x는 1이 아니잖아. 그래서 약분됩니다. 이거 x-1,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즉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그리면 돼요. 그럼 두 번째 x가 1보다 클 때 그럼 fx가 이번에는 양수입니다.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하면 되겠지. 그대로 나오면 돼요. 절대값을 풀어줬을 때의 결과가 양수이면 되는 거니까. 얘는 x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릴까? 그래프를 그려주면 자, x는 1에서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죠.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렇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또 x 플러스 1이죠. 또 1 대입하면 2. 이번에 2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고요. 당연히 여기는 뻥뻥 비어 있어야 돼요. x는 1일 때는 뺄 거니까. 자, 누가 봐도 정확한과 우칸이 다르죠. 정확한 얼마? 마이너스 2.
좌극한 마이너스 2잖아. 우극한 얼마? 2. 자,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 대입해도 된다 했으니까 아까. 수렴할 때는 그래프가 다항 함수일 때는 그냥 대입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입해주면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2. 그게 좌극한 우극한 값이에요. 다릅니다. 극한은 존재하지 않고요. 수렴하지 않아요. 이것도 발산이라 그래요. 수렴하지 않다가 발산이라 그랬으니까. 이해 갔을까?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는 어려워하지 않고 그냥 다음과 같이 그냥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가우스예요. 가우스를 할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가우스 x-1 말고 일단 먼저 가우스 x y는 가우스 x를 먼저 한번 볼게요. y는 가우스 x. 우리가 많이 알아요. 어떻게 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클 때 가우스 x는 0.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을 때 가우스 x는 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 x의 그래프는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단계별로 하나씩 높아지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씩 밑에다가 이게 지금 가우스 x의 그래프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봐봐. 여기에서 요 사이를 봐봐. 요 사이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같죠. 특히나 좌극한과 우극한을 살폈었을 때 상수함수죠. 상수함수는 극한이 아니라 값이에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 있죠, 요거 2라고 하겠지. 3에서 2니까. 근데 여기 때는요, 극한값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상수함수는. 얘는 함수값이에요. 이름이. 변함이 없어. 극한처럼 변화가 있으면서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아예 없어요. 그냥 2라고 부르면 돼요, 그러면. 이해 갔을까? 왜? 내일도 2고 모레도 2고 어제도 2였거든. 이해 갔을까요? 그래서 2로 가까워진다가 아니라 맨날 2예요. 그러면 극한값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상수함수 형태죠. 이 가운데는 상수함수거든. 가운데는요, 그래서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해요. 이해 갔을까? 근데 문제는 정수에서 x가 정수로 갈 때예요. 정수에서 봐볼까? 자, x가 지금 1로 왔죠. 1로 갈 때 좌극하는, 1로 갈 때 우극하는 서로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봐봐. x가 2에서 좌극하는, 우극하는 달라요. x가 마이너스 1에서도 x가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은 달라요. 맞나? 특징이 있어. 근데 봐봐. 특징을 봐볼까? x가 n으로 갈 때 좌극한을 먼저 한번 봐볼까? 좌극한만 볼게요. 자, 1이죠. 0이죠. 0에서는요, 좌극한이 마이너스 1이에요. 자, 2에서는요, 좌극한이 1이에요. 3에서는요, 좌극한이 2예요. 3에서 2, 2에서 1, 1에서 0,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하나 적어요. 그래서 x가 n으로 가는 좌극한이면 가우스 x는 하나 적어요. n-1이에요. 적어주라는 소리예요. 적을 거예요. 좀 이따 적을 거예요. 자, 그러면 x가 n으로 가는 우극한을 한번 봐볼까? 우극한 봐볼까? 1로 갈 때 1이고요. 2에서 우극한 2고요. 0에서 우극한 0이고요.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대로예요. 그러면 가우스 x가 얘는 그대로예요. 조금 더 그래서 고급지게 적는다면
결국 리미트 x가 n으로 가는 자극한에서 가우스 x는 하나 적어요. 리미트 x가 n으로 가는 우극한에서 가우스 x는 그대로예요. 당연히 n은 정수일 때만 그래요. 정수가 아닐 때는요, 다 극한값이 존재해요. 극한값이 존재해요. 이해갔을까? 그래서 요거 적어주시면 돼요. 좌극한은 하나 적고요. 우극한은 하나 커요. 아니, 우극한은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 자, 2번은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가우스 x가 아니라 가우스 x 마이너스 1이네. 근데 요거 있죠. 가우스에서 곱하는 거 말고 덧셈 뺄셈 정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대로 정수에다가 1 빼준 거, 정수에다가 1 더해준 거니까. 그래서 얘는요, 가우스 x 빼기 1로 쓰면 돼요. 이해갔을까? 그러면 봐봐. 리미트 x가 2로 가는 좌극한에서 가우스 x 빼기 1인데 빼기 1이라는 숫자는요, x의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러면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봐봐. 2로 가는 좌극한이죠. 가우스 x. 얼마? 1이에요. 하나 적어요. 그래서 0이에요. 마찬가지 리미트 x가 2로 가는 우극한에서 가우스 x 빼기 1인데 뒤에 건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냥 마이너스 1이에요. 앞에 거는 2로 가는 우극한이죠. 그대로예요. 그래서 1이에요. 쉽죠? 오케이? 가우스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자, 특별한 함수 이 두 가지는 자주 나올 겁니다. 특히나. 근데 어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자, 이어서 5번을 할 건데 5번까지 한번 봐봅시다. 자, 함수 중에요, 우리는 합성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아까 y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붙을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 왜냐면 합성 때문이야. 왜? 합성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x에서 y로 가고 y에서 z로 갈 때 여기에서의 치역이 여기서는 정역이 되는 거거든. 즉 y값이 x값이 되는 거예요. 합성함수에서는. x는 좌우가 있다 그랬죠. y도 좌우가 있기 때문에 바꿔줄 때 조금 한다라는 건데, 자, 이 문제 풀 때 조금 집중합시다. 요거 조금 집중해 주세요. 요거는 별표 3개 할게요. 별표 3개. 중요해요. 자, 천천히 문제를 한번 써보고 먼저 여기다 쓸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에서 fgx를 볼 것이고,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좌극한 fgx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리미트 x가 1로 가는 우극한 gfx가 될 것이고요. 자, 그래프를 봅시다. 자, 합성은요, 앞으로도 합성함수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올 거거든. 합성함수는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두 글자예요. 맞추면 집에 보내줄게요. 집에 보내준다니까 눈이 동그래지는 거야. 자, 치환이에요, 치환. 합성되어 있는 함수, 예를 들어볼까?
뭐 하고 싶어요? 이거 뭐 하고 싶어? 치환하고 싶잖아. 이거 합성돼 있거든.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에 x제곱 플러스 x가 지금 합성돼 있는 거야. 합성은 치환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합성돼 있는 것들은 치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풀이를 쓸 거고 요게 정석이에요. 이 정석대로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볼까?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에서 gx, fgx죠. fx 아래 gx가 포함되어 있죠. 그럼 gx를 먼저 봐야 한다는 소리야. f서클 g는 g 한 다음에 f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아! x가 자 gx를 우리 t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자 똑같이 하시면 돼요.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우극한이에요. 아!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 여기죠. 그냥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1로 수렴하고 있죠. 그래서 t는 1로 수렴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러면 틀린다고. 왜? 왜 틀리냐면 요거 쓴 다음에 그러므로 요거 리미트 t가 이 함수는 x가 필요 없잖아요. t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1로 가는 ft라는 함수가 될 거거든. 맞나? 지금 여기서 요 녀석이 t니까 여기가 t로 바뀌는 거고 여기 t가 돼야죠. 근데 t가 1로 가는 거 봐볼까? fx에서 1로 가는 거지. t라고 돼 있지만은 x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지금 보니까 달라. 그럼 둘 중에 누구를 말하는 거야, 이거야. 근데 봐봐. 여기에서 1로 가죠. 1로 가죠, y값이. 어디서? 밑에서.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요. 이거. 이해 갔을까? 그래서 y값에서도 위아래로 본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 결국 좌극한이니까 왼쪽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서도 만약에 더한다면 위에서 오니까 플러스 쓰면 되긴 하겠지만 이게 마지막이잖아. 마지막이라 안 쓰면 돼요. 이해 갔을까? 중요한 거.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지. 밑에서도. 똑같네. gx를 t라고 할 거야. 그럼 나는 x가 0으로 가는 좌극한에서 t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0으로 가는 좌극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로 수렴해요.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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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오고 있어? 위에서 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로.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이 그러므로 리미트 이제 t가 그냥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우극한으로 변할 것이고 여기가 ft가 ft. 자, 마이너스 1이죠. 우극한 얼마? 1이죠. 1이 됩니다. 이거 이해 갔을까? 네. 자, 마지막. 마찬가지야. 자, 여기 fx를 t로 치환하겠죠? fx를 t라고 할 거야. 그러면 x가 1로 가는 우극한에서 t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마찬가지 한번 봐볼까? fx에서 1로 가는 1에서 우극한이니까 여기네. 맞나?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상수함수는 변함이 없는 상수함수는 변함이 없어요.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k예요. 그럼 여기가 봐봐.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 알겠나? 방금 말했던 거. 여기서 왜? 상수함수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x가 1로 갈 때 우극한이 t는 1로 변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g1이에요. t가 누구였어? fx였지. 여기에 1이라는 거니까. g1. g1은 얼마? 마이너스 1. 이해 갔을까? 자, y값도 위아래 따지는 좌극한 우극한이 있을 거고 특히나 상수함수는 조금 신경 쓰면서 화살표가 아니라 는으로 바뀔 거라는 거. 이해 갔을까? 네,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 문제요. 중요해요. 이 문제 자체로 물어보는 것보다 이걸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죠. 합성함수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